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코스닥 지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양봉 전환하는 종목군이 생겨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1% 아랫단으로 지금 장중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오후장 과연 이슈별로 저희가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불안한 증시에서 테마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지금 중동 분쟁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관련 종목들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DYD와 휴림 네트워크스는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방산, 정유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오늘 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전쟁 관련 종목들 해지 전략으로 좀 유효할까요? 일단 해치 전략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전쟁 관련주들은 좀 너무 중소형 방산주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오늘 상한가 가고 하는 종목들 보면 거의 시총이 존재 의미가 좀 없을 정도까지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죠. 이런 종목들은 단순히 테마성으로 좀 올라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방산주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이제 지금 중동 쪽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조금 더 진출이 가능한 또 판매가 많이 될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종목을 하시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종목만 보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사고 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이 정권 교체,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사실상 힘이 없죠. 그러니까 거의 눈치 보기 안 하고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래도 다행인 건 이란이라든지 레바논에서 확전을 하게 할 의지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생각보다 안정적인 이유가 사우디가 지금 증산을 한다라고 오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00달러까지 올리려고 했던 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지금 생산량을 늘리면서 유가도 안정적으로 생각보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도 생각보다 저는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중동 관련주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관심이 그닥 많이 있는 편은 아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예전의 그 흐름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하게 올라가죠. 예, 그런 부분 이제 식상하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은 좀 새로운 걸 원하는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사고 치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려면 이란이 참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동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이랑 같이 중동 전쟁을 벌인다든지 그렇게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들의 수익이 난다면 빨리빨리 좀 정리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테마 내에서도 해운 섹터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감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항만이 50년 만에 파업에 나서면서 반사 이익 기대감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지금 동부가 막힌다면 서해안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지금 해상 운임 폭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파업이 하루 남았거든요. 네. 이후에 해상 운임이 폭증한다면 미리미리 지금 남은 오후장에 해운주도 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BDI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몇 거래째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이유를 보게 되면 파업도 파업인데 중국 연휴를 앞두고서 물량을 좀 약간 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BDI 지수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컨테이너 지수를 보더라도 주간으로 내려갔지만 유럽향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도 HMM이나 아니면 페노션이나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결국 이렇게 보고 있는 BDI 지수라든지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야 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지금 기준점들을 놓고서 봐야 되는 종목들인 만큼 이제 뭔가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간다면은 종목도 꺾일 수가 있어서 파업의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BDI에서 더 찍혀준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바닥권 반등이 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신규 매수 관점은 조금 보수적인 것 같고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 차익 실현은 좀 필요한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연휴가 이틀이나 있습니다. 내일도 쉬고 또 목요일도 쉬는데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특히 오늘 오전장에 1% 넘게 또 한번 시장 지수가 밀렸었잖아요. 일본 신임 총재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우려가 또 우리 시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국내는 이렇게 오늘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오히려 큰 폭으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다시 좀 올라왔죠.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죠. 자민당 총재가 선출이 돼서 이제 10월 1일이죠. 또 다시 한번 이제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이분의 이제 성향 자체가 아베노믹스와는 완전 정반대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그 금융시장의 정상화 한마디로 엔화를 찍어내서 그 재정을 충당했던 부분들 통화 완화 정책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 정책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일본이 예산의 거의 한 30% 정도를 국채로 좀 조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긴 관점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반면에 또 이제 그러면 엔화가 너무 갑자기 이제 강세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오늘은 또 생각보다 엔화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 중요한 선거를 또 한번 연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 국민들의 신임 여부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뭐 당장 지금 뭐 이분이 된다고 해서 경제 정책을 180도로 완전히 전환시키기는 어렵고 차츰차츰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추세적으로 엔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35엔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투기적인 자금들은 이미 다 해소를 했고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일시적으로 좀 반영을 우리 시장이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정책이 확 바뀔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많이 빠지고 있고 엔화도 강세를 띈 건데 이것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먼저 좀 우려가 좀 한꺼번에 반영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로 갈수록 그리고 또 수요일 정도 되면 또 정상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일시적인 하락으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볼게요. 많은 네. 분이 아니 지금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가 4% 넘게 급락했다고 또 우리 증시만 이렇게 일본 쪽으로 따라갈 일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후장에는 낙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오늘 자체가 국내장이 사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딱히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정치적인 뭔가 결정이 나올 것 같고 다음 주는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오늘은 약간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다음 주로 바라봤을 때는 국내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쪽에서 이번 주에 경기 관련 지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너무 열심히 보시고 또 경기 관련된 종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지금 오후장 제약바이오 반등하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다시 한 번은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한 번 더 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 번 더 몰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대응 보신다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편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는 2차 전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지금 추세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반등 좀 도망칠 기회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2차 전지를 향해서 뭐 긍정론, 부정론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투자인문 시간에서는 보통 다들 전문가님들이 다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아닌가요? 근데 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잘 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잘 가는 게 아니고 전구체 쪽만 좀 잘 가고 있고 그거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가고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닌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잠깐 제 거 차트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최근에 고가를 넘겨서 오늘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더 증가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갔던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비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고가를 뚫고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최근에 약간 좀 매도를 했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는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장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중장기 조금 더 가져가 보시되 단기 포지션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일부 차익 실현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한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긍정론과 부정론에 대한 근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와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 가능성도 있고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우호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지금 Q단 그러니까 테슬라, BYD 전기차 판매량이 상승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대선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데 뭐 정책 확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아직까지 수요 회복 지표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없는 9월은 단기 반등이고 10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두 번째가 조금 유력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회사 찾아보면 포스코 퓨처엠 뭐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예상보다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고 LG 엔솔도 가이던스보다 안 좋을 걸로 지금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의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좋은 뉴스들이 조금 더 이제 워낙 좋은 뉴스가 없다가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게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다시 한번 회복 익세가 나온다. 미국 시장은 그동안 계속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을 뿐이지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안 좋았다가 지금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지만 사실은 정책의 전환이 바뀔 수도 있다. 정책 기조가 유럽이나 미국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익을 실현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슈,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제도약을 위한 숨쉬기 구간이었을까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양봉 전환한 종목군이 많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아까 이렇게 쉬어갈 때가 좀 기회였을지 10월에도 다시 좀 주도주 자리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지금 뭐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쉰 것 같은데 쉬는 동안에도 그닥 그렇게 조정도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고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당분간은 답보 상태를 보였지만 그래도 반등은 항상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1분기까지는 없으신 분들은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좀 조정 나오면 사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적어도 1월까지는 아직 모멘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오늘 뭐 뉴스 기사화가 크게 되진 않았는데 유한장이 이미 그 허가를 받았던 약의 레이저 티닙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약가가 정해졌는데 시장 기대치에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약가가 1년 치료받으려면 3억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약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유한장인가 오스코텍이 가져갈 돈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제약 바이오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도 아까 전에 제약 바이오로 지금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10월에도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은 미국 쪽에서 경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경기 민감 쪽이랑 정치 관련된 쪽을 좀 빼놓고 본다라고 봤을 때 결국 대안은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퓨처캠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초록 발표 이후에 지금 세론 나왔다가 다시 다 말아서 올리면서 지금 12%대까지 강세가 올라갔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도 퓨처캠 자체도 세론 나오고 나서 다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제약바이오의 심리가 이번 주에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조금 전에 설명 드리신 것처럼 오늘 지금 유한양은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오스코텍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이유 자체가 그 인가 때문에 올라온 거라서 지금 이게 그 국내 증권사의 추정치율의 2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들마다 리포트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유한양과 오스코텍 간의 뭐 이제 밸류갭 차이도 나타나고 있어서 오스코텍이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결국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시장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오스코텍 이외에도 뭐 리가켄바이오 자체도 많이 올라가주고 있고 요거 따라서 에비에바이오도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하니까 지금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바스켓 매수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충분히 매수 구간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오늘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의료 AI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JLK 지금 외국인의 대량 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JLK가 현재 1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항암 신약에서 비만 치료제, 이번에는 의료 AI 쪽으로 수급이 쏠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지금 JLK와 루닛 같은 의료 AI주들 지금 시세가 나고 있어요. 의료 AI 쪽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좀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꾸준히. 근데 JLK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저랑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JLK, 뷰노, 뭐 루닛 여러 회사가 있는데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2025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질 만한 회사는 JLK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뇌졸중 관련된 솔루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25년부터 내년부터는 미국 병원들 한 300여 개 정도에 이제 깔릴 것 같고요. 이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2028년까지는 뭐 한 3,300개의 병원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돈 벌 수 있는 의료 AI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JLK가 가장 좀 유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종목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루닛이라든지 뷰노도 이제 미국 진출을 여전히 하고 있고 JLK는 일본까지 같이 이제 동시에 노리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작년에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왜 올해는 한참 동안 이제 다 빠진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건데 작년에 기대했던 모든 뷰들이 지금 이제 실현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숙제를 하나씩 하면서 좀 확인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의료 AI 쪽 공략해서 또 매수해놓은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시장이 바라보는 눈과 내가 지금 찍은 눈이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메타버스, 이번에는 진짜 믿어도 되나요? 라고 저희가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관련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안경, 오라이언 안경을 내놨고요. 애플은 이제 비전 프로 2버전, 2 버전을 지금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앞서 생쇼 시작 12시 보에서 짚어봤으니까 이 넥스트가 OLED 쪽으로 좀 향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OLED 쪽으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련해서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를 4개월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OLED 섹터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소외받았던 섹터예요. 메타버스의 모멘텀을 받아서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를 원래 좀 제외를 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내년도로 봤을 때는 IT OLED 쪽에서 OLED의 탑재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로 봤을 때는 OLED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애플도 기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기가 많이 팔려야 그만큼 더 실적이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순히 기대감으로는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내년도에 판매량으로 본다면 결국 애플부터 판매량이 좀 올라가 주기 시작을 해야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건드려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메타 퀘스트 3S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되는데 그걸 본다면은 이벤트 거리로서 뉴프레스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거 이외에 OLED 관련 종목들은 일단 애플의 판매량부터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난 뒤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희 대표님,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투자의 눈에서 다뤄보기 직전에 조금 조정세를 크게 받고 있어요. 한 2%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LG 디스플레이 지금도 조금 공략,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처럼 그냥 보내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뭐 살 거 많은데 이것까지 살 필요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지금 물론 이제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적자폭을 좀 줄여드릴 것 같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뭐 지금 담아볼 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하지만 개인들은 조금 뭐 갖고 계시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이제 중국 제재 이거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각에서 나오면서 이게 법안이 나올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법안은 아직 상정된 건 아니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제 법안이 올라오고 뭐 통과되고 나면 일부 이제 중국 제재에 의한 반사 이익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4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매수해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왠지 의료 AI라고 아까 힌트를 좀 주셨거든요. 뭐 JLK를 준비해왔는데 너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JLK가 이제 한번 갈 때가 됐는데 드디어 오늘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고가 대비해서는 뭐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료에 관련주들이 반등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이제 뇌졸중에만 집중하고 있는 JLK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국내 병원은 이제 210개 병원에서 이미 가동 중인데 국내 병원은 사실 돈이 별로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 촬영하면 18,100원 정도 JLK 이제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거점 병원 5개를 확보를 해서 미국에 지금 FDA 하나하나씩 이제 솔루션 하나하나를 13개가 있는데 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초면 이제 상반기 정도면 다 허가가 완료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도 한 300개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진출 병원도. 미국에서 이게 한번 이제 뇌졸중 촬영해서 검사를 받으면 1,040불입니다. 그래서 144만 원 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이 한 77배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이제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이게 한 번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 한번 걸리신 분들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목표가는 한 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놓은 시간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투자해놓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JLK가 먼저 일단 날아올랐습니다. 목표가 2만 원까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게요. 다음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오늘 탑픽주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저는 완전 개별주로 보자로 말씀드리면서 티웨이 항공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금 약간 지분 싸움이 약간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대명선호 쪽에서 이제 지분 싸움 하기 위해선 장내 매수 추진은 좀 필요하겠고요. 필요하고 지금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더 필요한 거는 결국 공개 매수까지 가야 될 걸로 저는 약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결국 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봤을 때 TV항공 좀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가볍게 3,300원, 네, 손절가로는 2,8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개별 장세에 대비해서 티웨이 항공 목표가 3,300원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